안녕하세요. 기억 읽는 주디입니다. 2026년 오늘은 2월 24일. 비가 많이 와요. 오늘은 기억 읽는 주디 10번째 시간으로 강창석 님의 기억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1950년대에서부터 현재 애월읍 수산리 강의원 집안 제사라는 제목으로 제주문화원의 회원이신 강창석 님의 이제 글입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아버지는 독자로 나는 장남으로 살아오면서 집안의 대소사를 직접 주관하고 겪었다. 제사도 그렇다. 어릴 적 곤밥과 곤떡을 먹기 위해서 쉽게 먹으러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때로 시작한 제사 이야기는 이제 당사자로서 제사를 직접 주관하면서 제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다. 부모님이 지냈던 제사는 제주도 내에서도 두 지역의 풍습이 결합한 모습을 보여준다. 북제주군 애월읍 출신인 아버지와 남제주군 중문면 출신인 어머니가 서귀포에 살면서 제사를 지내던 모습이다. 부모님은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인 1950년대에 만났다.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던 남제주군 서기읍에 정착했다. 북제주군 애월읍과 남제주군 중문면이면 한라산을 가운데 두고 정반대에 위치한다. 문화도 생각도 그만큼 달랐다. 제사 풍속의 변화. 첫 번째, 1950년대 수산리에서 지내던 제사입니다. 1950년대 초반 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제사와 명절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추나추동 사계절에 한 번씩 치러야 하는 한식, 단오, 추석, 설에 3번의 제사를 더 했으니 1년에 모두 7번의 차례를 지냈다. 후에 한식 차례가 없어졌고 단오는 1960년 서귀포로 이사한 후에도 오랫동안 지냈다고 한다. 어머니는 1950년 수산으로 시집을 가서 10여 년 동안을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이때 처음 본 제사상이 기억에 남는 듯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상하곤 한다. 쉽게 간 보다니 순묵도 아니고 그냥 지진 묵하고이 떡이라는 건 그것 묵뿐이고 그냥 채소하고 매하고 갱하고 고기하고 과일이 서너 개 그게 식게라. 고모 시누이들이 하던 말이 우리 집 귀신들은 떡 먹을 줄 몰라 허더라. 2025년 5월 9일 고경선 1930년생 구술이라고 아래 달려 있습니다. 논이 있는 해안가 마을에서 비교적 풍족하게 상차림을 하고 제사를 지내던 친정에서 갑자기 애월읍 수산리 중산간 마을로 시집을 가서 첫 제사를 보고 느낀 조금은 당황스러운 감정이다. 어머니가 직접 제사를 준비하고 지내던 때의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는 쉽게 허저넘은 요새추록 간단하지 않어요. 찹쌀에 고로영 감주 해놨당 혼소 딸려그네 혼병씩 지렁 보내고 감주 꼭 해야 허난 친정인 도순이 아기 어빙오랑이 매 쏘라지고 감주 쏘라지고 제숙을 하루방에 해당 몰령 나도 시민 그 제숙 가지고 갔죠. 만약에 아기가 아프거나 나았다면 오지 못할 거 아니? 오늘 우리 늙은 하루방이 그걸 식어 아정 수상까지 가져다 줬저께.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이상하죠. 제주어도 아니고. 네. 중산간 지역인 수산에서는 매나 감주를 할 쌀과 제쑥을 구하기 어려워서 친정인 도순리까지 가서 쌀과 제쑥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부득이 어머니가 갈 수 없는 경우는 어머니의 할아버지, 나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직접 수산리까지 식계고슴을 가져다 주었다는 얘기다. 당시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먹지는 못하더라도 제사만은 제대로 치러야 한다던 생각이 있었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다. 콩나물 키우기. 떡시루에서 콩나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시루에 얇은 하얀 헝겊을 깔고 콩을 잘 씻어서 넣는다. 그리고 시루에 콩을 넣고 떨어지는 물을 받을 수 있는 소뚜껑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을 통째로 그늘진 웅지에 놓고 위에는 까만 천으로 덮는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간 덮은 헝겊을 거두면서 밤낮으로 물을 주어야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예쁜 콩나물을 만들 수 있었다. 시루 아래로 나오는 콩나물은 잔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으면 콩나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낮에는 밭일하느라 콩나물에 물을 줄 시간이 없었고 대신 밤에는 물을 되도록 많이 주었다. 콩나물을 만드는 기간은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한다. 콩나물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웃자람을 해서 크기만 커지고 적게 주면 콩나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고 한다. 1960년에서 1988년 서귀포에서 아버지가 주관하던 제사. 1960년 아버지가 서귀포로 이사를 하고 작고하시기 전인 1988년 무렵까지다. 부모님은 서귀포 살면서 온전히 그들만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제례는 아버지의 모간 방식으로 지내되 제사 음식 준비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겼다. 어머니가 자라면서 보고 배웠던 대정 방식이다. 당시 어머니의 제사와 수산이 제사는 음식 자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와 수산이 쉽게 먹으러 갔을 때 확연히 다름을 느낀다. 어머니는 우리가 먹을 것은 없어도 제사는 제대로 차리고 조상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기에 제사상은 항상 진심이었다. 몇 달 전부터 걱정이다. 제삿날이 있는 달이 들어서면 매일 하는 말이 있다. 고사리 홍콜 해먹을 일이다. 이 고사리는 매년 봄이면 어머니가 직접 장만을 했다. 10번이 넘는 우리 집 제사와 명절에 일본에서 외삼촌이 지내는 외조 부모님 제사 때 사용할 고사리까지 장만을 하려면 봄날 고사리 꺾기는 어머니의 가장 큰 일이었다. 1968년 할아버지가 작고하시면서 독자인 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제사를 지냈다. 제사만 1년에 7번이다. 7번의 제사 중 2번을 빼고는 6월에서 7월 한여름이다. 4일 간격 6월 2일과 6월 6일, 7월 21일과 7월 16일 하는 제사가 2번이다. 제사를 마치고도 사흘이 지나면 다시 제사를 지내야 하기에 제기와 병풍들을 치울 수가 없어서 집안 한 구석에 쌓아두어야 했다. 그리고 마저 제사를 지내고서야 정리를 했다. 냉장고도 없어서 음식 보관도 어려웠던 시절이다. 매년 여름이면 피할 수 없는 어머니의 숙명이었다. 제사 음식 준비. 제사가 다가오면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제물을 만들 쌀을 물에 담가서 불리는 일이었다. 고사리 홍쿨도 물에 담근다. 당일 아침 일찍 방앗간을 찾았다. 불렸던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시릅떡을 만들 것은 방앗간에 맡기고 송편을 만들 가루는 집으로 가져왔다. 방앗간에 대한 기억. 아니 무사 영 새벽에 왔음과 삼촌. 방앗간 여주인이 걱정스러운 듯이 건네는 소리다. 제삿날이 되면 이른 새벽 불린 쌀로 가루를 만들러 방앗간을 찾았다. 매년 여름 어머니는 제사떡을 하기 위해서 6월에 4일 간격으로 2번, 7월에는 5일 간격으로 2번 방앗간을 찾곤 했다. 1년에 거의 10번 정도를 제사떡을 하기 위하여 방앗간을 찾는 관계로 이미 익숙한 관계다. 어머니는 정성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인 새벽에 방앗간을 찾았다고 한다. 방앗간 문도 열기 전이다. 어머니는 정성을 들이는 날이면 말을 많이 하거나 불필요한 접촉을 극히 싫어했다.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니는 가만히 묵묵부답이다. 다 이게 정성이라 난 저 삼촌 이어 허여 방앗간 사장님이 어머니에게 던지는 위로의 말이었다고 한다. 조개 송편. 조개 송편을 만드는 일이 최우선이었다. 수산에서는 솔변과 절변을 만들었는데
어머니는 당연히 조개 송편을 만들었다. 쌀가루로 만드는 송편을 어머니는 예쁘게도 만들지만 만드는 속도가 거의 공장 수준이었다. 손은 팥고물이다. 만든 송편은 큰 솥에서 밑에 청과 솔잎을 얇게 깔고 익혔다. 어머니가 만든 조개 송편보다 이쁜 송편은 본 적이 없다. 장인 수준인 어머니의 조개 송편 만드는 기술 습득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4.3 때 어머니는 마을의 청년부 회장이었다고 한다. 당시 토벌대들이 먹을 식량을 매번 준비할 때마다 어머니는 먹기 간편하게 조개 송편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시간을 다투면서 수없이 반복을 통해서 익힌 기술이라고 한다. 침떡. 재물은 주로 팥시루떡이다. 보통은 집에서는 침떡이라고 불렀다. 집에서 시루에 찐 적도 있지만 나중에는 대부분 방앗간에 맡겼다. 특히 팥시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사 음식이다. 금방 가져와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살짝 몇 조각 떠먹는 맛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때 내가 침떡을 먹는 모습이 그리도 기억에 남는지 아직도 어머니는 제사 때만 되면 침떡을 준비하느냐고 물어오기도 했었다. 빙떡, 빙떡도 했다. 빙떡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라 옆에서 만드는 대로 하나씩 먹다 보면 막상 상에 올릴 빙떡은 없어서 혼나기도 했다. 다른 떡은 눈길도 주지 않지만 이 빙떡만큼은 아버지도 몇 개 손이 가던 음식이기도 하다. 빵은 거의 올리지 않았다. 후에 상회떡을 한번 준비했는데 내가 뭐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준비하지 않았다고 어머니가 회상한다. 젖꼬지. 제사 당일날 일어나면 남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산적을 꽂을 젖꼬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어디서 얻어왔는지 대나무를 가져낸다. 그러면 나는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오고 신문을 편다. 아버지와 나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젖꼬지를 만드는 절차는 굵고 곧은 대나무를 골라서 마디를 피해서 젖꼬지 길이로 자른다. 자른 둥그런 대나무를 세워서 다시 가느다랗게 쪼갠다. 대나무의 굵기에 따라 다른데 거의 5에서 10조각 정도는 만들었던 것 같다. 무릎 위에 수건을 깔고 칼로 가느다랗게 쪼개진 대나무 하얀 속살을 깎아낸다. 손이 스쳐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매끄럽게 깨끗하게 만든다. 물에 담가서 씻고 햇볕에 말리면 완성된다. 꼬지는 산적과 묵적을 꽂는데 충분하게 20에서 30개는 만들었다. 돼지고기 산적. 이젠 산적을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제수는 어머니가 준비했으나 고기 산적과 묵적을 꿰는 일은 아버지와 내가 했다. 돼지고기 산적은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삶아서 주면 잠시 식힌다. 아버지가 돼지고기를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짧고 뭉퉁하게 자른다. 젖꼬지 하나에 돼지고기 5개씩을 꽂았다. 지금은 산적을 길게 만들고 7개를 꽂지만 당시에는 짧고 뭉퉁하게 작은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5개씩 꽂았다. 이게 중문면의 전통 방식이라고 한다. 그 중에도 놀란 것은 그 산적의 크기가 자로 잰 듯이 일정했다는 것이다. 묵적. 묵적은 먼저 어머니가 프라이팬에서 전을 부쳐내는 일에서 시작한다. 처음에는 보릿가루로 하다가 나중에는 메밀을 섞어서 조금은 거무스름하게 만들었다. 아주 뒤 밀가루가 시중에 많이 나오면서부터는 주로 하얀 밀가루를 사용했다. 어머니가 둥그런 프라이팬 가득하게 한 장으로 전을 부쳐서 돈배로 건네준다. 아버지가 일정한 크기 거의 정사각형 수준으로 자르면 내가 젖꼬지에 꽂는다. 4조각을 꽂았다. 일정한 크기로 자르다가 남는 조각들은 모아서 탕시 위에 놓은 묵배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남는 짜투리는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맛을 볼 수 있었다. 당시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제사 준비는 이게 유일했다. 탕시. 탕시는 3가지 그 이상을 준비했다.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가 기본이다. 계절에 따라서 시금치나 호박 정도를 추가할 때도 있다. 매는 하얀 쌀밥, 곰밥이었다. 갱은 보통 생선 묵국을 했다. 솔란이라고 부르는 옥돔을
온마리채로 구웠다. 석쇠 사이에 생선을 놓고 앞뒤로 바꾸면서 연탄불에 생선을 구웠다. 연탄이 공급되기 전에는 아궁이에서 타고 있는 숯덩이를 끄집어내서 아궁이 앞에서 구웠다. 상에 모시는 배 위 수만큼 생선을 준비한다. 생선은 시대에 따라 부침이 가장 심한 재물 중 하나다. 기본은 비닐이 있는 고기는 모두 가능했다고 한다. 즉 고등어, 갈치는 불가능하고 조기, 각재기, 우럭 등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부분은 솔라니를 쓰고 부득이한 경우 조기를 사용했다. 제사상 차리기, 집기 소재.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해야 했다. 병풍을 꺼내고 제사상과 초석, 상상, 향로 등 제사 집기들을 꺼낸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행주로 한번 닦아주는 것은 장남인 나의 몫이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제삿날 나에게 맡겨진 임무였다. 후에는 향을 사용했지만 당시에는 향나무를 쪼개서 향을 피웠다. 집에는 불구스름한 향나무 조각이 있었다. 제사 때마다 필요한 만큼 칼로 쪼개서 접시에 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었다. 향나무를 쪼개기 위해서 손으로 단단히 잡은 후에 손에 은은히 남는 냄새는 향기로웠다. 당시 부잣집 아이들이 사용하던 향나무 연필의 냄새와 같았다. 부러움의 대상이었기에 그런지 그 시간만큼은 매우 달콤했다. 지방 쓰기. 지방도 써야 했다. 창호지와 붓, 벼루와 신문지를 준비한다. 아버지 옆에서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간다. 먹물이 잘 갈아진 것이 확인되면 아버지는 신문지에 한번 연습을 해보고는 지방에 일필휘지한다. 지방은 내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서툰 글씨로 내가 작성하기 시작했다. 의미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쓰는 것이다. 당시에는 힘들다기보다는 어른들이 하던 제사에 내가 일조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되게 뿌듯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서서 같이 차례를 지내게 되었다. 설상. 모든 준비가 끝나고 어둑어둑해질 때면 상을 차린다. 마루는 손님들이 오면 앉아야 하기에 작은 방에 차렸다. 일단 준비된 제수들을 모두 작은 방으로 모은다. 초석을 깔고 병풍을 펴고 상을 편다. 상은 제사상, 문전상, 제사상 앞에 놓을 조그만 상상, 향로와 모사 접시, 계잔 그릇을 놓는 조그만 상이다. 아버지가 직접 접시에 음식들을 담는다. 나는 옆에서 아버지가 접시를 줄 때마다 상에 올리는 일을 한다. 한 상에 부부를 함께 모셨다. 진설하는 것은 항상 문전상이 먼저다. 매 갱과 탕시를 준비하는 일은 부엌의 일로 어머니가 담당한다. 문전상에는 갱과 수저는 없다. 제사상이 모두 준비되면 삼원관이 모여서 제주를 따르고 젓가락을 탕시에 올린다. 그리고 절을 2번 하고는 물러난다. 이제는 제사를 지낼 자식까지 기다려야 한다. 영신이다. 이때부터는 식게 먹으러 오는 손님을 받는다. 식게 먹으러 오는 사람마다 문을 열고 제사방에 들어간다. 가져온 지물이나 제주를 올리고 2번 절을 하고는 물러난다. 향나무로 향을 피울 때는 불이 오래 갔지만 향을 이용하면서부터는 종종 방문을 열어서 향이 꺼졌는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향을 다시 붙여 주어야 한다. 문전제와 본제 지내기. 제사는 정확히 자정에 시작했다. 자정의 본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문전제는 자정보다는 10여 분 이른 시간에 지낸다. 먼저 현관문을 조금 열어놓는다. 다음 현관이 보이는 마루에 초석을 펴고 문전상을 가져다 놓고 혼자서 문전제를 지낸다. 문전상에는 갱과 수저가 없다. 문전제가 지나면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상을 전달하고 절편한 술잔은 지붕 위에 뿌린다. 이제 본격적인 제사를 지내야 하는 시간이다. 아버지와 장손인 나, 친족 중 한 분이 사문관이 되고 참석자 중 중간쯤 되는 분이 집사를 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강신.
사문관이 두 번 절을 한다. 초원관이 신이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술을 조금 부어 향불 위에서 세 번 돌린 후 모사 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붓는다. 이 참신. 사문관이 신 위에 두 번 절한다. 3. 초헌. 제주가 한 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기다리다가 첫 번째 술잔을 올린다. 집사가 젓가락을 탕시 위에 걸치면 초원관이 두 번 절한다. 4. 아헌. 첫 잔을 내리고 계잔 그릇에 비운다. 제주가 한 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기다리다가 두 번째 술잔을 올린다. 집사가 젓가락을 수저를 갱 위에 걸치면 아헌간이 두 번 절한다. 5. 정헌. 두 번째 잔을 내리고 계잔 그릇에 비운다. 제주가 한 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기다리다가 세 번째 술잔을 올린다. 집사가 수저를 매 중앙에 꽂으면 종원간이 두 번 절한다. 6. 첨작. 정원 후 초원이 나아가 한 번 절하고 무릎 꿇고 기다리다가 집사의 감주를 받아 올린다. 집사는 감주를 받아 상위의 모든 잔에 세 번씩 첨작한다. 삼원간이 신이 앞에 두 번 절한다. 7. 헌다. 집사가 숭늉을 올리고 매를 세 번 떠서 숭늉의 수저를 비스듬히 기댄다. 삼원관과 집사는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깐 있다가 고개를 든다. 8. 철시복반. 숭늉 그릇에 놓인 수저를 시접에 거두고 제사상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숭늉 그릇에 놓는 잡식을 한다. 숭늉 그릇을 상에서 내린다. 매 그릇에 뚜껑을 덮고 음식을 제 위치로 정리한다. 9. 삼원간이 두 번 절을 하고 물러선다. 다른 사람들이 차례대로 두 번씩 절을 하고 물러선다. 10. 사신.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며 지방을 불사른다. 11. 철상. 제수와 음식을 정리한다. 12. 음복.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은혜를 나눈다. 단독주택에 살던 때라 잡탕을 한 숭늉은 항상 지붕 위로 던졌다. 제삿날 풍경. 쉽게 먹으래 오는 사람들. 제가 글자를 읽는 지금 그대로 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가 잘못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다시 한번 정정해서 읽고요. 잘못 읽은 경우는 그리고 만약에 오타라 하더라도 그냥 읽고 있습니다. 혹시 오타일지 아니면 또 제주도 사투리일지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 그냥 그렇게 읽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읽습니다. 쉽게 먹으래 오는 사람들. 당시에는 친척들이 멀리서도 제사에 거의 참석했다. 외방 손님이라고 했다. 할아버지 제삿날은 직계 자녀들인 제주시와 한림에 사는 고모네들, 수산리 친척들도 먼 길이지만 반드시 온다. 동네 사람들도 온다. 낮에 집에 놀러 왔다가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본 이웃들은 당연히 소주병을 들고 찾아온다. 친척들이 제사를 먹으러 올 때 남자는 소주 대병, 열홉을 가지고 오고 여자분들은 상에 올릴 재물이라고 시루떡이나 찐빵, 산미빵을 사오는 일도 있었다. 성안, 제주시. 성안에 사는 고모네는 고급 빵이라는 신문물을 사왔다. 지금 생각하면 단팥빵과 소보루다. 크기도 크지만 모양이 일단 떡하고는 다르다. 오죽하면 고급 빵이라고 불렀을까. 제일 기다려지는 사람이었다. 이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한 단팥빵은 지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다. 당시 고급빵은 이런 제사 때나 먹어볼 수 있는 호사였다. 당시 봉투를 가지고 오는 일은 없었다. 설상 후 풍경. 저녁 7시에 상을 차리더라도 자정인 12시까지는 5시간이나 되는 시간이다. 긴 시간이다. 나중에는 TV가 나와서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주었지만 22시가 넘어도 TV도 방송이 끝나면 22시가 넘어서 죄송합니다. 넘어서 TV도 방송이 끝나면 기다림은 더 지루해진다. 기다리는 동안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외출도 허락하지를 않았다. 재관이 밖에 나다니면 안 된다는 논리다. 어른들은 오면 소주잔도 기울이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나 고향의 소식을 전하면서 왁자지껄하게 보내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라도 잘 때는 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잘 수도 없었다. 문중의 제사 시간은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거나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제사 음식 나누기. 제사가 끝나면 음식 나누기를 해야 했다. 제일 먼저 상에 갈 음식이라고 해서 미리 챙긴다. 동네 3년상을 모시고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보낼 음식이다. 다음에는 동네 나이가 드신 어르신을 위한 반을 준비한다. 대부분 밤늦은 시간이라도 직접 배달을 했으나 나중에는 아침 일찍 학교 가기 전에 배달했다. 만약 제사하는 것 같은데 제사 음식 나눔이 안 되면 동네에서 얘기거리가 되던 시절이다. 숙박까지 책임져야 했던 식객집. 자가용이 없던 시절 대중교통은 10시가 넘으면 막차가 끊겼다. 부득이한 경우는 일찍 와서 설상하면 절을 하고 막차가 기기 전에 돌아가는 일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을 제를 보고 갔다. 파제, 제사가 끝나면 파제가 되면 막차는 없었다. 외방에서 온 사람들은 식객집, 제삿집에서 할 수 없이 하룻밤을 자고 가야 했다. 당시에는 제사를 먹으러 가면 하룻밤을 자야 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손님들의 숙박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에 제사는 집안의 아주 큰 행사가 되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뒤에도 역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제주문화원에 들어가시면 이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8권입니다. 참 소중한 자료예요. 정말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